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캐니버도 물론 대단한 수행자죠. 대단한 수행자인데, 사마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마디가 크게 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어떤 송과체, 아즈나 차크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삼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삼매는 요즘에 너무 많은 흔하게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독서 삼매다, 뭐 무슨 삼매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할 삼매에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섹스죠. 섹스할 때 오르가즘이 그나마 현실에서 삼매에 그나마 몇 초간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것만큼 좋은 게 현실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별로 좋은 게 없고 가장 쉽게 집중하죠. 뭐 굉장한 노력을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집중되잖아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집중되는 게 그건데 요 삼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섹스의 오르가즘을 바늘 끝으로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하면 삼매에 자유롭게 들어가면은 포도주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살려. 내가 언제든지 삼매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삼매라는 말이 요즘에 너무 흔하게 쓰여져가지고 물론 이제 말이라는 게 흔하게 쓰여지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의 의미에서는 좀 많이 퇴색했죠. 원래 이제 삼매는 산스크리트에 사마디라는 말이죠. 사마디. 사마디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인데 영어 알파벳으로 쓰는 게 로만 산스크리트어라고 해요. 산스크리트어는 너무 글자가 어려워서 실제로 그대로 다 쓰기는 어렵고요. 산스크리트어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산스크리트어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가장 좀 정교한 언어예요. 가장 정교한 언어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표현하기에도 가장 좋고요. 산스크리트어가 대략 한 50만 단어 된다 그래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휘수가 많은데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 부시를 하고 있는 영어가 대략 한 40만 단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거의 세계어 부시를 하죠. 굉장히 많은 단어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가 한 30만 단어 정도 되고. 근데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쓰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게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는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사리칼파하고 니르비칼파. 사리칼파는 우리말로 이제 사리칼파 사마디를 뭐 불교에서는 이제 유상산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니르비칼파 사마디를 이제 무상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리칼파는 이제 요 다섯 번째 차크라, 요 목차 비슈다 차크라가 열릴 때 이제 경험이 되기 시작하고, 이 니르비칼파 사마디는 여섯 번째 차크라, 이 아즈나 차크라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화물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부러 한다고 해서 뭐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유상산매라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마디라는 이 상태가 들어가면은 이제 정말 진정으로 이때 내가 신이구나. 예수의 상태가 이런 거였구나. 석가모니에서는 그 지복감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사리칼파 상태에서. 하지만 그때도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고, 다만 생각이 있는 사마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상산매로 들어가면은 그런 황홀경과 함께 이런 일상의식이 끊겨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사마디에 들어갔다는 것조차 모르죠. 그래서 이 니르비칼파 사마디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니르비칼파 상태에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빠져들면은 뭐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거의 뭐 온몸이 꼼짝을 못하죠. 온몸이 꼼짝을 못하는데 실제로 니르비칼파 상태에서 있다가 나오면 온몸의 근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인도 같은 데서는 이제 어떤 수행자가 니르비칼파 상태에 들어갔다면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온몸을 풀리도록 마사지 해주고, 니르비칼파 상태에서 그냥 뭐 이 사람들은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육체를 떠나도 더 좋죠. 다만 니르비칼파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서 일상생활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과 관련된 이 세상에서 뭔가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챙겨주면서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죽고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근데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요거는 가끔 이런 이제 이 사마디 산매 상태를 이제 무기 상태하고도 가끔 이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무기 상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상태. 예. 이 상태만 돼도 아주 좋죠. 편안하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 때문에 고생하는데, 생각만 없어도 우리 상당히 행복하다. 생각이 없는 게 편안하다. 근데 이 무기는 문제는 계속해서 더 이상 발전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잠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고통이 끊겨버리는 그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기 상태에 들었다가 며칠 뒤에 다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그 생각과 그 욕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무기 상태 들어가기 전에 목말랐으면은 그냥 깨어나서 물부터 찾아요. 야, 물,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진보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잠을 자는 거랑 마찬가지 상태인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진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많은 이전의 스승들이,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무기 상태에 빠지면 몽둥이로 때려서 깨어나게 하기, 그런 분들은 딱 보면 알죠. 얘가 무기에 빠져있는데, 산미에 빠져있는지. 그냥 보기만 다 알죠. 보기만 알기 때문에, 호통을 치곤 했죠. 근데, 굳이 그렇게 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또, 이거, 편안했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진정으로 이렇게 지복이 느껴지는, 이 상태로 또 나중에 알고 가면 되는데, 또 너무 이게 길어지면은 이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사마디 상태를,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이게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이제 뚜리아티타라고 제가 마지막 요거 한 가지를 얘기를 안 했을 때 뚜리아티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리아티타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네 번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뚜리아가 사라는 뜻이거든요. 사. 근데 인간의 의식에 총 네 가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네 가지 상태가 있어요. 인간의 의식 중에 일반적으로 이제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깨어있는 일반 의식 상태, 일상의식 상태, 아마 이게 뇌파로 따지면 이제 베타파에 가깝겠죠. 베타파에 가깝게, 이렇게 막 소란스러운 일상의식 상태. 그 다음에 꿈꾸는 상태. 그 다음에 깊은 꿈 없는 잠의 상태. 보통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보통 이 세 가지만 체험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일사승 상태이고, 좀 졸리면은 이제, 꿈에 들어가거나 꿈 없는 잠에 들어가죠. 꿈 없는 잠을 델타파나 제타파라고 할 수 있고요. 꿈꾸는 상태는 세타파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뇌파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 보통, 우리는 대부분은 요 세 군데에 있는데요. 이 네 번째 상태는, 뚜리아티타라고 하는 네 번째 상태는 초월적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 사마디의 하나의 별명이죠. 사마디 하나의 별명이기 때문에, 마하리시도 항상 뚜리아티타를 느껴라. 뚜리아티타에 있어라. 왜냐면 진정한 행복은 이 뚜리아티타에 있으니까, 네 번째 상태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리시는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인도 여행기를 한번 쭉 올린 적이 있었는데, 마하리시 살던 아슈람에 한번 갔었거든요. 정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고요.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한 성자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거의 띠르반나 말라이라는 동네인데, 조그만 도시인데, 띠르반나 말라이라는 도시가 이 마하리시 때문에, 거의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도시가, 좋은 도시예요. 좋은 도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이제 또 길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차크라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요. 혹시 이제
음성 파일 한번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 이제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잡다한 얘기들은 제가 이제 대충 다 이렇게 빼고 음성 파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이렇게 지루해 하실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듣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거나 지금 듣고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좀 말이 빠른 편인데 말이 빠른 편이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럼 뭐 어느 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예. 그러면 예. 아까 거기서 우리가 왜 손가채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이 모든 사물들이 예.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손가채에서 단지 손가채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때 예. 그거는 그렇게 느끼는 감각이 이제 저게 만지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어떻게? 감각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근데 정웅재 선생님 너무 똑똑하세요. 인간의 오감이 있잖아요. 안입이 설치. 눈 시각하고 감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여기서 이제 눈으로 이렇게 시각의 빛이 반사가 돼서 이게 전기신호로 이제 뇌에 전달돼서 감각은 당연히 이제 요 손 부분에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지면은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은 여기서 이제 만져지는 순간에 촉각세포가 여기서 전기 신호로 바뀌죠. 여기 신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죠. 신경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전달되죠. 모든 건 여기서 느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세상은 통 속에 든 뇌일지도 모른다. 통 속에 뇌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 속에 뇌만, 쭈글쭈글한 뇌만 하나 들어있고, 얘가 지금 다 꿈꾸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가설이죠. 근데 이 하찮은 말도 안 되는 가설조차 반박할 근거가 없어요. 13층 영화. 응? 영화 13층. 이 세상은 통 속에 뇌 하나 들어있는, 얘가 좀 다 느끼고, 꿈이라고 이제 그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전기신으로 바뀌어서. 청각도 마찬가지죠. 귀에서 뭐죠? 뭘 때리죠? 달팽이관을 때리죠. 방골이관? 네? 네, 달팽이관을 때려가지고. 고막을 때려가지고. 고막을 여기서 귀에서 고막을 때려가지고, 요게 전기신으로 바뀌어서, 청각신경을 통해서, 얘한테 들어가죠. 아마 우리 이제 오감 중에서 제일 역할이 큰 게 시각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원하면 돼요. 시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느끼는 그 손가락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가 시각 가진 사람은 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혹시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각이 없는 상태로 사마디에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깨달았다든가 한 경우가 있나요? 혹시 들어본 적이? 그런 경우는 뭐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깨어난 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장애는 전생에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산스크리트는 삼스카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까르마라는 말을 약간 잘못 사는데 그거 까르마 때문이야. 까르마는 우리말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행동. 내가 여기서 이제 누구를 하나 때리면은 내가 키프님을 한 대 때리면은 그게 까르마거든요. 또 키프님도 나를 한 대 때리면 까르마예요. 서로 까르마를 한 대씩 주고받으면 삼스카라 업이 안 쌓여요. 내가 키프님한테 때렸는데 키프님이 참았어. 근데 맞을 게 하나 남았어. 이렇게 반응이 아직 안 된, 리액션이 안 된 까르마가 삼스카라예요. 이건 언젠가 나타나요. 행동 장애가 이런 것들. 내가 보통, 그게 절대 틀린 말은 아니죠. 장애는 분명히 보통 전생에, 우리가 대부분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하다 보면 흥분하니까 항복했는데 계속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복했으면 굳이 죽일 필요 없었는데. 그러면 원한이 맺히죠. 왜 날 죽여? 싸우다 죽인 건 내가 할 말 없이 죽였는데, 근데 옛날에 몽고군은 항복하면은 줄 밥이 없으니까 싹 죽였대요. 그러니까 몽고랑 싸울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항복하든가. 그러니까 몽고가 징기스칸이 그렇게 빨리 정복한 게 소문이 난 거예요. 빨리 결정해. 한 300km 전에 오기 전에. 온다 그러면은 걔가 그냥 90%가 항복하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싸움 시작하면 중간에 스톱은 없어. 이게 다 죽어. 왜냐면
허브도 줄 밥도 없고 관리할 사람도 없고 우리 다음 지역을 접목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산스카라와 그럼 그 얼마나 잔인한 짓들을 많이 했겠어요. 분명히 산스카라와 연결돼. 그러니까 리액션이 안 된 까르마가 삼스카라죠. 그래서 삼스카라가 없는데 시각이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시각적인 체험이 돼. 근데 요 안에 이제 그 시상 그 시각을 보는 그 시상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딱 여기서 시상하부 그러니까 요 시상 밑에 시상하부가 있는데 요 시상하부에서 분명히 체험이 있어요. 장님들도 시각적인 체험을 꿈꿀 때는 봅니다. 시각적인 체험을 합니다. 시각적인 체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생에 뭐 이렇게 설명 듣거나 만져본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사과가 빨간지 뭐 어쩐지는 모르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생생한 체험을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예. 아까 전에 그 손가채 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손가채 자체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예. 손가채 자체는 듣지도 못하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눈을 통하지 않으면은 손가채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지 그리고 손가채 자체는 느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는, 예. 그러니까 손이 없으면은 그죠? 뭘 만졌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예. 손가채 자체는 그죠? 예. 그 보지도 느끼지도 그 뭐 듣지도 못하는 게 사실은 손가채인데, 예. 근데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손가채가 예. 사실 손가채 안에 이제 우주가 들어 있다라고 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실 손가채 자체만으로는 사실 그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능이 보조되지 않으면, 예. 같이 갖춰지지 않으면 손가채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눈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의 그냥 뭐 코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예. 궁극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보면 눈도 궁극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손가채도 궁극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손가채도 하나의 기관이죠. 우리 손발처럼 손가채도 분명히 하나의 기관인데 평상시에는 거의 자각되지 않는 기관이죠. 손가채 뭐 손발을 우리가 뭐 태어나서 이제 몇 살쯤 지나면은 이제 만져지면서 애기들이 이제 뭘 만지면서 이제 나와 남이 구분되는 게 애기들이 이제 나라는 걸 구분되는 게 뭘 만지면서 내 살을 여기 꽂으면 아픈데 얘는 꽂으면 안 아프니까 아픈 게 나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기관들은 우리가 쉽게 자각을 할 수 있는데 손가채는 거의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손가채를 자각하는 것은 이제 그 명상 수행자들이 상당히 오래된 그래서 명상이 사실 또 테크닉적인 면이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테크닉이죠. 근데 이게 궁극적인 테크닉이기 때문에 함부로 테크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명상이 테크닉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테크닉 맞아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내가 테크닉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분명히 궁극적인 테크닉이 아닌 테크닉이죠. 손가채는 기관이지만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손가채가 느껴지죠. 손가채가 손가채를 느끼는 것은 진정으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느끼죠. 진짜 자기를 느끼죠. 이 몸은 사실 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입고 있는 옷 같은 거죠. 그래서 손가채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그 지복감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 안도감이 오죠. 나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우리가 절대 죽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강도가 내 몸에 칼이 들어오면 진짜 그때도 그 느낌을 유지할 수가 있나요? 일단 뭐 살려주세요 빌겠죠. 근데 내가 손가채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나는 여기 있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죠. 진짜 나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순수의식은 진짜 참나 순수의식은 아무도 이 순수의식을 죽이거나 해칠 수가 없죠. 진정으로 내가 돈이 있건 없건. 그래서 이 손가락은 분명히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수족과는 다른 기관이죠. 수족과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뭐 수족의 도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손가락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참나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그때의 지복감은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어렵죠. 왜냐면 현실에서 어떠한 느낌도 그것과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이거 마치 막 이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그런 안락한 느낌이 든다면 겁이 없죠.
이제 항상 행복해지죠. 어떠한 경우도 나를 해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제 좀 쉽게 저는 이해를 해보려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컴퓨터하고 네. 우리 인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우리의 오온이라는 거는 예. 자판이고 예. 그럼 송가체는 우리의 CPI라는 거를 CPU라고 예, 그러나 예, 예. 그럼 그 CPU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렇게 비교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명상을 할 때 오온을 내려놓고 예. 어떤 그 순수의식이 작동을 하도록 예.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없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온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예. 그러면 그럴 때 순수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럴 때 송가체는 뭐예요? 송가체는 순수의식에 가깝게 느껴져. 이것도 분명히 기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순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순수의식에 가깝게 송가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일상의식과는 다른 이 뚜리아티타 네 번째 의식 상태. 일상의식 알죠? 꿈도 우리가 알잖아요. 꿈 없는 잠도 이해는 되잖아요. 뚜리아티타는 도대체 뭔지 잘 모르니 송가체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뚜리아티타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식은 이제 요 위에 사스라라 차크라. 물론 이제 요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한 세트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거의 같이 느껴져요. 거의 이게 송가체가 열린 100개가 열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 순수식은 이 위에도 인간의 몸에는 느끼셨지만 또 위에 또 상위 차크라가 있죠. 있는데 굳이 뭐 인간의 몸은 이것만 열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없는 이 위에 차크라에 대해서는 별로 좀 언급할 필요, 저도 잘 모르고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순수 의식이 어떤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 신적인 상태와 이제 연결되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을 밥통을 이 전원에 꼽으면은 발전소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그 선이.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밥통을 움직이듯이 여기서 이 순수의식, 이 우주를 다 통제하는 순수의식.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순수의식은 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태풍이 불 때요. 태풍의 눈이라는 뭐 영화도 있는데 최민수가 나왔나 뭐 그런 비싼 영화가 있는데 태풍이 눈에 들어가면은 고요하죠. 이게 아마 직경 한 100m나 될까요? 수백 킬로 거대한 태풍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주 고요하죠. 근데 여기 이 태풍의 눈이 이 태풍을 다 움직이거든요. 이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 태풍의 주변에 있을 때는 그 엄청난 바람 때문에 뭐 주체를 못하죠. 서있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가 태풍의 눈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안전하죠. 태풍을 지배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을 다 지배할 수가 있죠. 근데 태풍까지 예를 들어서 뭐 여기쯤에 있는데 태풍 온다 본부에서 태풍이 눈으로 들어가게 뭐 영화는 막 그런 좀 약간 좀 어이없는 설정인데 태풍의 눈에 들어갔어요. 진짜 고요해. 문제는 이제 태풍의 눈에 과연 머무는 것도 어렵죠. 여기는 순수식. 말 그대로 아무 의도 없이 머물러야 되는데 조그만 겁을 먹는 순간 이제 밀려나겠죠. 밀려나서 순수식에서 벗어나면은 이 일상의 상태, 이 태풍 같은 세상에서 이제 호되게 당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퀴를 보면요, 차 바퀴에 보면은 움직이지 않는 점이 하나 있죠. 중앙에. 여기는 안 움직여요. 근데 이 중앙이 이 바퀴를 다 통제하죠. 여기만 이 바퀴 중에 안 움직이는 점은 딱 하나예요. 이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이 바퀴를 통제하죠. 모든 걸 다 움직이게 하죠.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걸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비유하면 뇌가 CPU인 거예요. 그리고 송가체가 그런 걸 다 감지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손해가 있고 뭐 이런
뇌의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애들이 그 감각기관을 처리하는 그 뇌들이 파트를 맡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송가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얘는 딱딱한 걸 만졌을 때 촉각적으로 처리하는 뇌가 있고, 근데 송가체는 뭐냐면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속에 태어나서 사회 의식 같은 거 어떤 가치가 만져지지 않는 그 고차원적인 어떤 영성적 지식이라는 네, 이해 네, 있죠.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메시지로 주어질 때 그 이해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고 전기체거든요. 그쵸. 그거를 수신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걸 이해하는 걸 네. 담당하는 게 제가 송가체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성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송가체가 열리기 시작할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잘 이해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뇌에 대해서 점점 연구를 많이 하니까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죠. 세 부분으로 이제 파충류뇌라고 해가지고 파충류 시절부터 인간이 파충류 시절부터 있었던 이게 가장 핵심이 파충류뇌죠. 뇌 가장 중간 부분에. 그래서 그 옛날에도 고등학교 생물책에 그 해켈이라는 생물학자가 그 개체 발생이 종족 발생을 되풀이한다 또는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뭐 어려운 말이 아닌데 간단하게 말하면 개체 발생. 인간 한 개체가 태어나는 게요. 그 애기들 임신돼서 수정란 보면요. 수정란 때는 인간의 수정란이나 뭐 조류나 파충류 양서류 수정란 다 똑같아요. 동그래요. 이게 세포 분해를 해서 2분해, 4분해를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면서 이 수정란에서 꼬리 같은 게 나오죠. 고챙이 꼬리 같은 거. 양서류 그러니까 조류식이 거쳐서 양서류식이 거쳐서 파충류 수십억 년의 진화를 인간은 태어날 때 다 반복해요. 다 복습을 해요. 모든 인간 태어날 때 다 복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알아냈죠. 그게 개체 발생 중은 그렇기 때문에 뇌의 가장 중요한 건 파충류. 가장 오래 생겼던 이 파충류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저도 아까 명칭 볼때 이제 구피질이라고 하나요? 구피질이 있고 이제 전두엽 부분이 이제 심피질. 인간은 이 심피질이 가장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손에 닿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구피질 부분에 남아있을 텐데 각 부분들이 맞는 파트는 다 뭐 어떤 부분은 손의 감각, 어떤 부분은 발의 감각 이렇게 맡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정보가 다 요 파충류의 송가체로 이제 보고가 되죠. 그럼 송가체는 결국은요 존재감과 관련이 있어요. 존재감. 그래서 그 자기 의식을 의식하는 송가체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방법이 자기 의식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도 이해를 못하는 이들은 되게 많아요. 거기 윤홍식 씨도 맨날 존재감을 느껴보셨는데, 그게 뭐, 존재감 그런 무슨 유명해지고 뭐 연예인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거는, 인간은 자기 의식을 의식할 수 있거든요. 6번째 의식이죠. 안, 이, 비, 설, 신 다음에 의가 있죠. 우리는 6번째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의식, 뭔가 이렇게 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의식으로 자기 의식을 느껴볼 수 있죠. 내가 있구나. 그럼 이게 만져지는 거랑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 이제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면 송가체가 서서히 개발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윤홍식 씨는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송가체 하면 계속 하면 돼요. 말은 맞죠. 근데 뭐 축구공 한번 참았다고 나도 메시 될 수 있어. 말은 틀리지 않죠. 근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축구부만 해도 걔네들이 연습하는 게 살벌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는데 매일 숙직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너무 쉽게 말을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들었던 어마어마한 좌절들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아예 속았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정말 매일 그 죽고 싶은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위기의 순간에 하루하루 오늘 죽을까? 오늘 잘 참아보자. 오늘 죽을까? 하루하루를 죽는 것보다 힘든 시기를 넘어갈 때, 별 도움이 안 되죠. 분명히 힘든 시기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송가체를 느끼는 것은 분명히, 이렇게, 자기 이제 의식을 의식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점점 맑아져요. 처음에 한 1, 2초도 유지하기 힘든데,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게 1, 2초도 계속 하다 보면은, 오히려 어릴 때는 잘 돼요. 오히려 어릴 때는 잘 되는데, 근데 애들한테는 이런 것을 아직 우리 사회가 가르치지 않죠. 만약 애들한테 명상을 가르친다면요, 엄청나게 빨리 진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애들이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윤홍식 씨 같은 경우는 기술연도 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차크라가 보통 열리면은
열리기 시작한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네. 그래서 그런 궁금. 왜 7개의 그 차크라가 있는데요. 요 꼬리뼈 부분에 이제 1번 차크라에 여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쿤달리니라는 그런 아주 우주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꿈꾸고 있어요. 쿤달리니라고 하면 코일이라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어원이 코일하고 같은데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마치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그래서 사실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6번하고 7번은 뭐 거의 한 세트. 7번에 대해서는 인간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고, 초월적인 영역과 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에고가 바로 이 손가치 안에, 이 아즈나 차크라 안에 인간의 에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에고를 만질 수 있고, 자기 에고를 통제할 수 있죠. 화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분노도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슬픔이든 기쁨이든 다 통제가 가능하죠. 이 에고가 요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라더라 1번 차크라 안에 쿤달리니가 있는데, 수많은 쿤달리니 요가를 한다면서 여기를 많이 자극을 해요. 근데 그건 거의 효과가 없어요. 배를 아무리 치고 하루 종일 춤을 추고, 건강은 좋고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원리를 모르죠. 쿤달리니가 어떻게 열리고 차크라가 어떻게 열리는지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척추 안에 그 척수라는 그 연장된 부분이 있죠. 그 척수 안에 72,000개 나디 중에 가장 중요한 수슌나라는 나디가 있어요. 수슌나. 이거는 모든 나디 중에 경부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나디죠. 이 나디 안에 수많은 생을 살면서 저지른 업이 꽉 차 있어요. 그 업이. 물질적인 건 아니겠죠. 미묘한 어떤 체도 꽉 차 있는데, 요 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쿤달리니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럼 결국 이 차크라를 열어주려면은 이 업을 녹여줘야 되는데, 1번 차크라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명상을 하면서 요 아즈나 차크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요, 마치 볼펜을 쓸 때 이렇게 볼펜 심을 보면은 이 볼펜 맨 끝에 볼이 있잖아요. 볼이 이렇게 돌돌돌 구르면서 잉크가 나오죠. 근데 볼이 이렇게 구를 때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 진공 상태가 생기면서 진공의 힘으로 잉크를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잉크는 여기서 나오는데 공간은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전체 잉크를 쫙 서서히 끌어올리니까. 이 원리처럼 이 아즈나 차크라가 활성화되면 여기에 영적인 진공 상태가 생기면서 이 업을 서서히 삼스카라를 서서히 녹이면서 전체 삼스카라를 서서히 끌어올리죠. 이 수슌나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쿤달리니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렇게 하면서 요 1번 차크라를 이제 열어주게 되죠. 열어주게 되면서 차크라가 열릴 때 그런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쿤달리니는 너무나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함부로 열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1번 가장 중요한 게 수슌나 나디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차크라별로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나디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이다 나디하고 하나가 핑가라 나디인데요. 요 나디, 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 요 나디가 교차하는 지점. 여기에 차크라가 있어요. 여기에 차크라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많이 막힙니다. 이거 하나 열기가 정말 어려워요. 한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해도 뭐 될까 말까고. 평생 수행을 해도 아예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요즘 분명히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점점 더 쉬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에는 이제 아즈나 차크라에 집중을 하는 게 시대적으로 좀 빠르죠. 명상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즈나 차크라에 집중을 하면서, 이 아즈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면서 서서히 이 삼스카라를 이제 올리게 되죠. 근데 여기 것들은 거의 다 막혀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차크라 이전에
요 작은 포인트들이 많이 막혀있죠. 작은 포인트들이 360개의 경렬들이 거의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나가 열릴 때 이거 하나가 열릴 때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서 참 뭐 석가모니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너무 집중을 하지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 뭐 기타를 칠 때 기타 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게 너무 쪼여져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나고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 그때 약간씩 지그재그로 가는 것 같아요. 쪼이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근데 어느 순간에 오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노력이 없이 완전히 이완되면서 완전히 사람이 이완되면은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 집중이 필요한데 완전히 이완돼 있으면서 매너리즘에 안 빠진다고. 완전히 이완되면서 완벽하게 집중하면서 이 손가체가 완전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손가체가 완전히 잡혀지면은 완전히 이완되면서 완벽하게 집중을 하죠. 그래서 하다못해 운전을 해도 절대 사고가 안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보다 몇백 배 더 빠르게 몸이 반응을 하니까. 그래서 명상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은 뭐 순간 몸의 그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뭐 일부러 이제 뭐 꼭 그걸 실험해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차크라가 열리는 건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간단한 마지막 질문. 그 경락 그렇게 알게 돼서 그러면 이제 명상이나 이렇게 수련을 하지 않고 외부의 힘, 즉 그게 침이 됐던 그 힘으로 저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되죠. 부분적으로 뭐 작은 경혈들, 수백 개의 경혈들은 어디 막혔을 때 반응점도 있죠. 뭐 배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그 반응점들은 침으로 뚫어줄 수 있죠. 심지어 옛날에 미국에서 척추 수술을 하다가 어느 부분을 의사가 잘못 하나 건드렸나 봐요. 완전 마취 상태였는데 이 여자 환자가 깨어나더니 평생 동안 어느 섹스의 오르가즘에서도 느껴 못했던 그 황홀경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 순간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우연이죠. 그것도 뭐 다시 느껴보죠. 다시 또 척추를 열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뭐 이런 차크라 관리나 깨달음이 외부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 때 옛날에 요가난다라는 그 유명한 수행자가 요가난다의 스승이 이제 유크테스와르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 유크테스와르가 죽고 나서 요가난다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한번 다시 모습을 태어나서 30분 정도 만에 아마 거의 그 스승의 손과체에서 요가난다 손과체로 광 케이블을 깔아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제 넣어주죠. 어마어마한 정보를 넣어주는데 만일에 그 뭐 그런 것도 물어보면 도대체 그럼 인간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만 되는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아마 지구에서의 시간으로 그 책에 나옵니다. 지구의 시간으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한 100만 년쯤 되면 100만 년쯤 걸릴 거다. 100만 년 걸리면 그때 뭐 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때지. 가끔 뭐 사람도 죽이고 인간도 도둑질도 하고 이러면 뭐 200만 원리씩 300만 나는 그냥 살래 하면은 어디면 근데 이번 생은 좀 안락하게 살아요. 대부분요 이번 생은 좀 안락하게 사는 영혼은 다르게 판단해요. 진부한 게 없거든. 다음 생은 좀 빡세게 살아보자. 엄청 뭐 다리 하나 부러져서 나오든 뭐 살아본다 빡세게 영혼도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편하게 살았다고 해서 수행이나 이런 거에 쉽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끝나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는데요. 약물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변성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그런 어떤 그 항월경 있잖아요. 그 항월경은 또 손가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약물행을 통해서 도파민이나 에너핀이 발견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약물 실험 때문이죠. 그 약물 실험을 했을 때 분비되는 게 도파민이나 에너핀이 나왔을 때 이런 트랜스 상태를 체험하죠. 손과치에서. 근데 문제는 도파민이 처음 발견됐을 때요. 너무 척추 환자, 일어나지도 못하는 척추 환자한테 도파민 주사를 한 달 정도 도파했더니 완전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어요. 마라톤을 뛰어버려요. 도파민 주사 하려고 했더니. 모든 통증을 다 지배해버리죠. 모든 통증을 다 지배해버리고 책도 그냥 밤새 잠도 안 자고 책을 쓰느라고. 책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하나는 점점 더 강하게 주입해야 된다. 인공적인 약물 점점 더 강하게 주입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간호사가 들어오면 덮쳐요.
이거 뭐 너무 많이 꼬라고 하니까 매일 섹스를 해도 매일 사정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도파민 주사를 안 넣으니까 다시 시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뇌에서 엔도핀은요 엔도핀이라는 게 이제 그 뇌내 모르핀이죠. 모르핀인데 뇌 안에서 분비되는 천연 약물, 천연 모르핀이죠. 천연 희극봉이죠. 천연 희극봉인데 이 엔도핀은 인공 희극봉에 최소한 1000배 이상 강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죠.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극소량이 분비됩니다. 송가체는 통할 만한 데서 분비되는데 극소량이 분비가 돼요. 이 엔도핀이 어느 정도냐면요. 풀장에서, 잠시 풀장 같은데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핀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수영장의 모든 물이 아마 축복으로 진동할 거라고 해요. 그 정도로 강합니다. 인간의 천연 이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약으로 한번 실험해서 계기가 될 수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마약으로 한번 이런 행복 호르몬을 느껴보는 어떤 계기가 되지만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이제 없어지죠.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경우 기를 제일 강하게 느꼈던 참이 언제였으면 99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실수로 가게 문을 닫다가 유리문하고 이 스팸이고 이 손톱이 부딪힌 거예요. 엄지 손톱이 부딪혀서 나중에 손톱이 이제 죽었는데 그 나중에 죽었는데 부딪히고 아파가지고 이제 막 진짜 아프네. 그냥 이제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아프네 하고 있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어디를 참 딴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엄지손가락 그 끝에 한 1mm 정도 구멍이 뚫린 것처럼 되면서 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야 안쪽으로. 바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바람이 열린 거죠. 바람이 막 들어오더니 경락이 하나 열린 거죠. 들어왔는데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 손톱이 원래 손톱이 죽고 그 밑에서 이제 새로운 손톱이 하나 이제 재생돼가지고 살아나 지금 이제 다시 원래대로 됐는데 그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걸 아주 처음 느껴봤네요. 그 리영호님이 그 생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거죠. 자기 안에 생체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가 있어야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쉽게 가능할 수가 있죠. 원래 또 강하시고 그때는 재빨리 이게 에너지가 접속이 돼서 재생시키기 위한 어떤 그게 작동이 되는 그것만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의학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 줄기세포인데 그것도 과연 인간의 그 재생 능력 이제 뭐 폐가 고장 났으면 폐를 고치려고 아무리 약을 해도 투입 안 되니까 줄기세포로 하면 재생 능력이 생기지 않는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보도된 바로 따르면은 아마도 100년 안에는 완벽한 재생은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하셨는데 굉장히 아프셨을 텐데 그 사람이 제일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언제인 건지 아세요? 백화점 갈 때 잠도 좀 어리버리한 애가 회전문에 끼면 아프다고 합니다. 그게 초기 암 통증이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말기암 처음 느낄 때 그 통증 그러니까 그거 참을만 하면은 뭐 아픈 게 아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